배나TV 유튜브 구독 신청으로 저희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네, 이영작 박사님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야당의 주도권이 국민의당 쪽으로 간 걸로 보였는데 최근에는 지지율 조사해 보면은 더불어민주당 쪽이 역전한 걸로 보입니다. 근데 역전 어디서 했느냐가 중요하죠. 아, 그렇군요. 네. 지금 역전한 것처럼 보이는 거는 큰 의미가 없는 건가요? 큰 의미가 없다는 것보다도요. 네. 지금 이번 총선에서의 가장 관전 포인트는 호남이에요. 네, 뭐 다른 데야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다 갈라져 있겠지만 네. 호남에서 국민의당이 얼마만큼 선전하느냐에 딸린 건데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안철수한테 딸린 것도 아니고 네. 또 안철수한테 딸린 것도 아니고 그 국민의당한테 딸린 것도 아니고 호남 민심에 딸린 거예요. 네. 개인적으로 예측을 하시자면은 호남 민심은 현재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요. 네. 호남에서 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30% 이상을 올라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평균에 본 30% 미만에 돌고 있어요. 지금 총선이 뭐 한 달 조금 남았나요? 예, 이제 30 며칠 남았습니다. 네. 지금쯤 되면 그게 어느 정도 세틀이 돼가기 시작을 해야 되는데 네. 호남의 민심이 움직이질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충 한 40% 이상의 호남의 민심이 지금 유보 상태예요. 그 유보 상태라는 건 뭐를 말하나 하면은 더불어민주당으로 안 가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전국적으로 민심이 더불어민주당으로 야권에서는 그렇게 돌아가는 것으로 보이지만 호남에서는 그대로란 말이에요. 결국은 당선자를 제일 많이 내는 곳, 그러니까 야당 당선자가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은 호남이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그렇죠. 야당이 독점할 수 있는 데가 거기니까요. 네. 그런데 지금 거기가 27명인가 그렇죠. 국회의원이. 네. 네. 근데 거기가 10%란 말이에요. 10%면은 그리고 뭐 한 10%만 받으면은 호남을 중점적으로 해서 10% 받으면은 원내 교섭단체가 만들어지죠. 그렇죠. 호남에서 네. 20석 이상만 네. 확보하면은. 네. 근데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봐야 되나 하면은 이제 호남은 자기네 고유의 소리를 내야 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지 않으면 지금 국민의당이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박지원 의원이 당 그리로 가겠어요? 박지원 의원이 여론이 그쪽으로 가 있으니까 민심이 그리 가 있으니까 그리 간 거지 박지원 의원이 민심을 끌고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김종인 더불어민주당의 비대위원장은 통합 논의를 다시 하자. 통합 논의를 하자는 건 간단해요. 지금 통합이 그러니까 야당 그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호남이 정치 세력화하는 것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야지 거기가 영원한 진보 세력의 숙주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이번에 안철수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성공을 하면 안철수 대권론이 다시 살아난다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문재인에게는 커다란 위협이 되는 거겠죠. 왜 그런가 하면요. 문재인이는 이미 한번 나왔단 말이에요. 안철수의 양보를 받고. 네. 그런데 요 다음에 만약에 안철수가 대권주자로서 살아남는다면 이번 그 총선을 통해서 그랬을 때는 문재인이가 대권 후보를 계속 내가 독점해야 되겠다고 고집을 부릴 수 있는 명분이 없어져 버려요. 안철수 대표가 이번엔 내 차례니까 당신이 양보하시오 하면은 명분이 없는 명분은 없죠. 명분이 지금 없죠.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진보 좌파들의 표밭 노릇을 해온 호남을 계속 자기네 표밭으로 만들겠다는 음모와 두 번째로는 안철수 대통령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통합 논의를 제출한 거예요. 그 두 가지예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뭐냐면 지금 현재 호남의
인물이 없잖아요. 인물을 키울 수가 없어요. 계속 잘라내 버리니까. 나올 만은 잘라버리고 나올 만은 잘라버리고. 그러니까 그것이 기존의 이른바 친노 패권주의가 저질렀던 해악 가운데 하나로 보시는 거군요. 의도적으로 호남의 대선 예비 주자들을 다 잘라냈다고 보십니까? 뭐 글쎄 그 구체적으로 그렇게 잘라냈다라기보다 호남이 정치 세력화하는 것을 네. 막은 거죠. 그래서 정치 세력화를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당 자체가 네. 그러니까 열린 우리당을 해서 결국 그 동교동계 친 DJ계를 다 쓸어냈잖아요. 그러고 네. 나서 친노가 거기 당을 장악했단 말이에요. 그럼 친노가 장악을 하고 나선 계속 자기네 정당을 해야 되는데 친노로서 또 저 진보 좌파 세력으로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호남이 자기들 표판 노릇을 해주면은 왜 그게 중요한가 하면은 수도권 호남하고 호남은 민심이 연동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호남을 장악을 하면은 호남뿐만 아니고 수도권 호남 민심까지 장악을 하게 되니까 진보 좌파로서 놓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것에 그런 메시지에 대행을 하고 있는 것이 김정인 씨죠. 그러니까 분당이 되기 전에 대통합민주당이었나요? 아무튼 네, 그쪽 그 정당에서 배출했던 호남 의원들도 네. 사실은 친노 패권주의와 비슷한 정치색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그쪽으로 가면 초록의 동색이 돼야 살아남는 생존 전략이었다. 그건 생존 전략이죠. 그걸 반드시 그 사람들이 친노 좌파 또는 진보 좌파들처럼 그렇게 그 레디컬한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상당히 합리적인 사람들인데 급진파는 아니다. 네, 급진파는 전혀 아니죠. 네. 그래서 상당히 온건론자들인데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온건론으로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정세균 의원 같은 분은 사석에서는 상당히 온건 합리주의자처럼 보이는데 네. 정치적 발언은 살아남기 네. 위해서는 그 네.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국민의당에서는 아예 콕 집어서 친노 패권주의를 청산해라. 이해찬 의원을 비롯한 뭐 몇 명의 의원을 아예 실명 거론했습니다. 이 사람들 공천에서 배제할 용기가 있느냐고 공개 질문을 했습니다. 누가요? 국민의당 그래. 쪽에서. 네. 근데요,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국민의당은 스스로 정치 세력화하면은 그러면은 더불어민주당은 살아남기 위해서 정치라는 것도 생명이거든요. 생명이라는 건 항상 이 생존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럴 때는 자기네들 어떤 방법으로도 정리를 하지 밖에서는 이 사람 정리해라 저 사람 정리해라 하는 거는 저는 그건 이론적으로 또는 원칙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는 DJ가 정치적으로 살아남을 때 진보 세력의 지지를 받은 것이 아니고 그건 완전히 호남 세력으로 살아남은 네.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 DJ가 대선에서 13대 대선에서 25%인가 받았을 거예요. 25, 6% 그 사이를 받았고 YS는 그것도 조금 더 받았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 진보 세력의 상당수가 DJ를 지지를 했는데 그래서 패배하고 나서 DJ를 살린 건 호남이거든요. 그러니까 19.3% 받고 제1야당 또 제2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13대 총선에서요. 네. 그때 수도권하고 호남 민심이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호남 민심이 DJ를 만들어낸 거고 결국 그러고 나서 1997년에 대통령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완전히 1988년도 호남이 그러니까 수도권 호남과 호남권 호남이 연합을 해서 DJ를 살려냈고 그러고 나서 8년 후에 DJ를 대통령으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요. 호남이 그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럴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DJ가 대통령 될 때 40몇 % 받았다면 호남 인구보다 더 많이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플러스 그러니까 알파가 있어서 네, 그 플러스 알파가 거의 뭐 거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DJ로서는 그 호남으로서는 대통령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거예요. 이번 총선에서 그 근거를 만들고 요 다음에 안철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그다음 호남이 정치 세력화에서 남아 있으면은 그러고 나면은 어느 만큼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호남이 다시 자기 인물들을 만들어내고 또 그런 중에 얼마 전에 보니까 김무성 대표가 이 합리적인 호남 세력과 연계를 하자 뭐 이런 발언도 했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한 가지 얘기를 하자면은 차기 대선에서 19대 대선에서 영남을 근거로 하는 지금 보수 그러니까 새누리당과 이 호남을 근거로 하는 국민의당이 정권 연합을 한다든지 어떤 연합 체제를 해가지고 합당은 그건 안 돼요. 연합을 해가지고 연합의 조건을 내거는 거죠. 이번에 예를 들어서 뭐는 우리한테 국무총리 우리한테 주고 뭐 이것 주고 다음에는 우리가 대권 후보를 내는 거를 조건으로 하고 그걸 다 공개하고 그리고 차기 대선에서 승리하면은 그러면은 이 정권의 상당 세력을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21대 총선에서 이 국민의당이 약진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그건 내가 지난번에 약속한 대로 우리가 대권할 테니까 우리가 대권 잡는 대신 너희한테 이런 건 너희한테 주겠다. 그래서 연합 정권 시기로 몇 번 하다 보면 영원한 감정이 다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지역 감정 타파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정말 필수적인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이제 박사님 말씀은 호남의 표심이라는 것이 말하자면은 친노 패권주의, 그러니까 운동권식 좌익 정서와 구분이 좀 돼야 된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여태까지 호남의 유권자들은 상대적으로 운동권 친노 정당 또 좌성향 정당에게 압도적으로 표를 몰아준 거는 또 사실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사실이지만요. 그 원인을 제공한 거는 우파 정권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963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당선된 거는 그건 호남 때문에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윤보선 후보에게 15만 표밖에는 못 이겼는데 그게 호남에서 상당 부분 호남에서 호남에서 나온 거예요. 지지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러고 나서 호남에 등을 돌린 거는 보수 우파들이고 그러면서 호남을 일종의 희생양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양이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나 호남 사람들이 원래 보수적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거 보면은 급진적이고 진보적인 건 영남이 더 많아요. 근데 지금 세상이 이렇게 지난 한 몇십 년 동안 잘못된 정치로 인해서 이제 뒤바뀌었는데 제자리를 찾아야죠. 그러니까 호남은 탄압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이미 영남은 덩치가 28% 인구의 28% 아닙니까? 그러면은 호남에 거의 3배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억압을 하는 거는 그건 불이에요. 그리고 호남이 그것에 대해서 이 저항을 하는 건 그건 정의고 그래서 불의와 정의의 그 구분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지금 남북한 이 분단 대치 상황에서 호남 민심이 이 메인스트림 주류의 민심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대한민국으로서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호남 민심을 주류로 끌어들이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 정치적으로 적어도 남북 문제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제 하나가 되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지난주에 쓴 글 DJ는 개성공단 중단 찬성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건 사실일 거고요. 그리고 근데 지금 그 개성공단 폐쇄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호남 분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분들이 DJ에 대해서 뭘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DJ는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DJ는 이런 남북 이슈 가지고
국론이 분단되는 걸 원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내가 시각으로 그 글을 쓴 건데요. 결국 호남이 지금 보세요. 전체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 전체로 봤을 때는 개성공단 폐쇄를 찬성하고 있는데 호남이 반대를 하잖아요. 네, 호남에서만 네. 반대를 하고 있어요. 여론조사가 물론 수도 서울에서도 이제 반대 이론이 조금 더 많은데 그건 서울의 호남 인구 이주 인구가 많으니까 호남 인구가 많아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남만 그렇게 다른 대한민국 전체에서 외톨이처럼 노는 거는 그건 호남을 위해서도 불행한 거고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호남을 어떻게든지 지금 우리 메인스트림으로 끌어들여서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영호남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소모적인 소모적으로 뭐 1년에 뭐 몇십 조 이상의 손해를 보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요. 결국은 영호남이 이념적으로 갈라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런 그 영호남의 갈등 또는 이념적 갈등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호남이 우선 정치 세력화하고 정치 세력화했을 때는 내가 힘이 있으니까 어떤 이념이라든지 이런 데 기댈 필요가 없어요. 내가 힘이 있어 나한테 제일 좋은 걸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이념적으로 호남이 뭐 좌파를 지지했다고 해서 먹고 사는 게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호남한테 가장 중요한 건 잘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 잘 먹고 살기 위해서 호남이 정치 세력화하고 단결하는 거예요. 정치 세력화라는 게 반드시 좌성향을 얘기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붕괴시켜 그거를 못하게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죠. 친노 패권주의가 그런 면에서 호남 민심을 이용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친노 패권주의라는 말 자체가 좀 조금 애매해질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김종인 대표를 시켜가지고 친노들 많이 쓸어내고 거기다가 이제 언론에서 요새 잘 쓰는 말이죠. 친노 패권주의. 네, 친문을 갖다 집어넣는다. 그것보다는 사실은 진보 좌파, 진보 좌파 세력을 다 쓸어내야죠. 진보 좌파 세력을 쓸어내고 그렇게 해야지 되는데 진보 좌파 세력이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는 호남이 필요한 거예요. 좌파 세력을 쓸어내야 하는 이유는 어떤 겁니까? 그럼 지금 우리나라에서요. 좌파와 우파의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뭔지 아세요? 어떤 겁니까? 좌파 이게 뭐 복지에서도 큰 차이가 없는 거고 경제 민주화에서도 큰 좌파 우파 뭐 새누리당 또 더불어민주당 이거 봤을 때 경제 정책이나 복지 정책이나 경제 민주화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김종인 씨가 박근혜 경제 민주화는 실패했으니까 내가 경제 민주화하겠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상당히 그런 면에서는 차이가 그렇게 중요한 차이가 두드러진 차이는 없어 보인다는 거죠. 네. 뭐 복지도 그렇고 뭐 그런데 딱 차이가 나는 데가 있어요. 대북 문제입니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한미 FTA 반대하죠? 네. 우파는 찬성하고 좌익은 반대합니다. 좌파는 반대하고. 그 다음에 또 제주도 해군기지. 그것도 그랬죠. 또 최근에 있는 사드 배치. 배치도 그렇죠. 또 개성공단도 그렇죠. 또 테러 방지법도 그렇죠. 이런 법안들을 보면은 이 법안이 통과됐을 때 미국에 이롭게 되느냐 또는 북한에 불리하게 되느냐 이러면 무조건 좌파들은 반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좌파 우파를 나눌 때 뭐가 좌파냐? 좌파는 반미 친북이고 또 우파는 친미 반북이고 그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념적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나라가 뭘 할 수가 없고 사사건건이 대결한단 말이에요. 그런 정치는 끝을 내야죠. 그렇다고 그랬어요. 더불어민주당에 거기 뭐 국회의원이나 정말
조금 전에 정세균 씨 얘기를 했지만 정세균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럼 정말로 그분들이 반미 친북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은 굉장히 보수적인 분들이에요. 네. 근데 자기네 그 정당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미 친북에 손을 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건 아니잖아요. 정당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간다는 것도 문제 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잡혀 있으니까 네. 그것의 숙주 노릇은 호남이 그 숙주 노릇을 그만두는 순간 반미 친북 세력은 힘이 빠지고 결국은 건전한 야당이 생겨야 되는 거죠. 건전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좌파라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좌파. 그건 뭔가 하면 경제 정책에서의 예를 들어서 안보에 관련된 거는 그는 여야가 또는 좌파 우파 차이가 안보에는 없고 좌우가 없고 단지 경제 정책이라든지 이런 데서 또 복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데서 어떤 차이가 생겨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뭐 미국의 뭐 개성공단 뭐 폐쇄했다고 반대하고 또 그걸로 또 갈라지고 계속 갈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갈리는 선이 항상 같이 그어져 있잖아요. 선이가 있잖아요. 하다못해 핵무기에 대해서도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이 가지면 어때? 가질 수도 있는 거지. 네. 근데 또 보수 우파들은 그건 절대 안 돼. 그 보면은 그 선이 이렇게 딱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을 없애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호남이 정치 세력화 해서 자기네들의 권익을 추구하기 시작할 때 그 선이 힘해지고 그러고 적어도 안보에서는 여야가 없고 좌우가 없는 그런 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시각 때문에 내가 이게 우리나라가 제대로 되려면은 호남이 정치 세력화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반미 친북적 정치인들이 늘어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지금 뭐 그럼 계속해서 한미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고 한일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고 노동 문제에서 갈등이 생기고 또 북한의 사주를 받는 사람들도 또 뭐 거기다가 한마디 보태고 소위 종북 좌파 세력들 어떤 경우는 종북 좌파 세력이 정말 건전한 좌파 세력과 구분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외교 문제, 대외 문제에서 목소리가 다양해지죠. 정권에 따라서 북한 정책이라든지 중국 정책이라든지 일본, 미국 이런 정책이 변하면 안 되는데 변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미국처럼 이 대외 정책에서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반미 친북적 정책이 결국 대한민국의 국가 안위를 위협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뿐만 아니고요. 안위를 위협할 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앞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정체되는 도저히 나갈 수가 없잖아요.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오락가락하면 안 되잖아요. 호남 유권자들이 반미 친북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나 반미 친북적 성향을 보인 정당에 압도적으로 표를 몰아준 거는 여태까지 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압도적으로 표를 몰아준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라고 그 사람들이 뭐 북한을 그걸 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했다. 사실 DJ에 대한 굉장히 많은 오해가 있는 부분이 DJ가 뭐 용공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DJ는 전혀 용공 아닌 분이었어요. 그분이 소위 삼비주의라고 그래서 비반미, 비폭력, 비용공 양반이 노상하던 얘기였단 말이에요. 용공을 해서 우리는 절대 손해본다. 그러니까 용공하지 말아라. 반미 안 된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남은 건 반미로 하면은 절대 안 된다. 그다음에 폭력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한테 폭력을 쓰는 사람한테 등을 돌린다. 그러니까 폭력을 쓰지 말아라. 그러니까 막 폭력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너희들 평화적으로 해. 그건 안 돼. 폭력 쓰지 말라는 건 또 말이 다른 거란 말이에요. 반미 막 하고 있는 사람들은 친미해.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반미는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DJ가 1980년도에 보면 자기 나름대로 삼비사상이라고 그래가지고 비반미, 비용공, 비폭력 그런 얘기를 꾸준히 굉장히 주장을 했죠. 그런데 DJ는 또 한 건 뭘 봤냐면 북한의 김일성이도 그랬고 박정희 대통령도 그랬고
소위 통일 문제, 남북 문제를 가지고 자기네들 정권 연장 수단으로 그걸 이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남북이 우선 그 평화 공존, 평화 교류, 평화 통일로 가야만이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정착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평화 공존, 평화 교류, 평화 통일 이거를 가는 길에 여야가 부닥치는 거죠.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또 어떤 점에서 보면은 이게 DJ가 용공인데 DJ가 폭력을 사주하고 DJ가 반미분자인데 그런 걸 드러나게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럼 자꾸 무슨 뭐 전에 서경원 의원 사건 같은 경우에도 DJ가 돈을 받았느니 뭐 서경원 의원 미리북 사건 말씀하시는 뭐 거죠. 그런 걸 비롯해 가지고 많이 그걸 했기 때문에 DJ는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평화 공존을 해야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정착한다. 그거를 이 호남 사람들이나 호남 지지자들이 DJ는 좌파구나. DJ는 좌익이구나. DJ는 반미 친북 인사구나. 이랬기 때문에 그 추종자들이 지금 계속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선에 따라서 투표를 해왔는데 이제는 DJ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알고 그것에 따라서 투표하는 시대는 끝나야 되고 이념 시대는 끝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호남 유권자들이 하루빨리 반미 친북적 정당에 투표하지 않는 것. 그래서 호남의 정치적 힘을 기르는 것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네요. 반드시 있어야죠. 네. 그래야지 이게요. 인구 11% 10% 되는 인구가 미국도 요새 뭐 국내 정치가 소란스러운 게 사실 그 흑인 백인 갈등 문제란 말이에요. 흑인이 한 13%가량 될 거예요. 미국에 12, 13% 되는데 사실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생기는 갈등의 문제가 대단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안에 봤을 때 아버지, 어머니, 뭐 장인, 장모, 그다음에 우리 뭐 4인 가족하면 8명이란 말이에요. 네. 8명에서 1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말썽꾸러기라고 봐요. 집안 풍비박산 나는 거예요. 영어로 똑같은 블랙쉽이라고 거예요. 하죠. 네. 그러니까 지금 호남이 블랙쉽이 아닌데 마치 블랙쉽인 것처럼 돼 있어요. 그걸 빨리 벗어나라 이거예요. 그걸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DJ는 이런 합리적인 분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DJ는 절대 용공 인사가 아니었고 또 친북적인 인사가 아니었고 친북이라기보다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남북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DJ 입장인데 그런 거를 이해하고 그러나 이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호남이 메인스트림에 빨리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개성공단 폐쇄한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할 것이 아니고 그거는 국가정부에서 한 거니까 우리 찬성한다. 네. 이런 식으로 해나가야죠. 예를 들어 사드 예를 들어서 지금 전에 문재인이가 그런 얘기했죠. 개성공단 폐쇄하니까 전쟁하자는 거죠. 네. 근데 그럼 전쟁 안 할 거면 군인이 왜 필요해요? 전쟁 안 할 거면 항복을 해버리지. 그러니까 전쟁 할 거냐 그럼 항복하자는 말이냐. 이랬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제대로 앞길을 나가려면은 호남이 정치 세력화해서 호남이 좌파고도 얘기할 수 있고 또 우파고도 얘기할 수 있게 돼야만이 대한민국이 제대로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호남 유권자들이 친북 반미 성향의 정당과 결별하는 순간이 한국 정치의 발전의 첫걸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